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여적죄에 관한 이야기가 종종 들려옵니다. 여러분도 여적죄에 관해서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적죄가 무엇인지, 정말 법적으로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여적죄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죄가 무슨 글자인지는 알고 있죠. 여기에서 여, 적 이 두 글자인데, 적은 적군이라고 할 때 그 적자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더블여라고 해서 여적죄는 적과 더불어 어떤 행위를 한 죄,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적죄는 형법 제2장, 형법 제2장은 외환의 죄라고 하는 그러한 죄를 규정하는 장인데, 그 형법 제2장에서 여적죄를 규정합니다. 외환의 죄라고 하는 것은 흔히 외환하면은 외국 돈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환은 환란이라고 할 때 그 환을 나타냅니다. 내우 외환, 그럴 때의 외환입니다. 이 외환의 죄는 대한민국의 영역, 그 영역의 외부로부터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역이라고 하면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역은 그것이 땅일 때에는 영토이고, 그것이 바다일 때는 영해이고, 그것이 하늘일 때는 영공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국가의 존립이라고 했을 때, 이 존립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존, 설립, 이 글자를 쓰고, 국가가 그 위치를 지키면서 존재함을 뜻합니다. 그 위치를 지킨다는 것은 이러한 지정학적인 위치도 될 것이고, 또 법적 지위를 가리키는 것도 동시에 두 가지 의미를 다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적죄를 조문을 살펴보죠. 형법 제93조 조문 이름이 여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래서 아주 직접적으로 형을 특정을 해버렸죠. 이 여적죄가 유죄라고 판결이 나게 되면 형벌은 사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여적죄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영역을 대한민국 밖으로부터 공격해서 대한민국이 이 위치를 지킬 수 없게, 그리고 존재할 수 없게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공격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는 크고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생사가 달린 문제이죠. 그러다 보니 여적죄에는 사형 이외에 다른 용서를 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죽으면 대한민국 하나가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 5천만이 발붙이고 살 곳이 통째로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93조에서 이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적국이라고 했습니다. 적의 나라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적국 하면은 적국이 어느 쪽인지는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막상 이 개념을 찾아보다 보면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이 적국에는 우선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시킵니다. 제93조의 적국을 의미합니다. 국제법상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것은 대한민국의 적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강력한 공격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이면 전쟁이고 앞으로 이어서 전쟁 상태가 이어질 것이다 하는 그러한 상황들, 그리고 전쟁이 종료되기 전까지의 여러 가지 상황들, 이 중에 하나라도 있게 되면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국제법상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한다. 이것이 첫 번째였는데 두 번째는 사실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나라는 적국이다. 그렇겠죠. 선전포고를 하고 정식으로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단 공격부터 하고 보는데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국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국제법상 인정되는 그러한 전쟁은 아니지만 사실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수행하고 있으면 그것은 무조건 적국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적국으로 간주하는, 이 정도면 적국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은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인 단체, 이러한 것들도 적국에 포함시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아주 관심이 많은 것은 이런 것이죠. 북한은 그러면 이러한 적국이 될 수 있는가? 왜냐하면 형법 제2장이 대한민국 영역의 외부로부터 대한민국에 그 가해를 해오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대한민국이 아니어야 하겠죠. 대한민국이 아닌 나라들을 우리는 외국이라고 하죠. 여기에는 문제가 또 더 있긴 합니다. 북한이 국가인지 아닌지 하는 것도 있죠. 그러면 북한이 외국인가? 이것을 쉽게 말하면 북한이 다른 나라인가? 대한민국이 아닌 나라인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것이 나라인가 하는 것은 젖혀놓고 그 대한민국과 같은 존재인가 아닌가부터 밝혀보기로 하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외국이 아니면 내국이죠. 국내라고 할 때 이 내국이 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대한민국 헌법이 효력을 발생할 것. 이것이 첫째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도 인정되기 때문이죠. 둘째, 대한민국 헌법의 권능에, 이것을 파워라고 하는데 이 권능에 의지하여 통치권이 유효하게 실행될 것.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되는 곳은 대한민국의 내국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전면적으로 거부되는 지역은 형법 제2장이 보호하는 대한민국의 영역은 아닌 것이지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대한민국의 영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한다는 헌법 조항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헌법과 형법은 그 법이 시행하고 규율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첫째와 둘째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됩니다. 김정은 정권을 공격하는데 가담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형법 제93조 여적죄를 범한 것으로 하여 처벌되는 일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하고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북한을 국가 또는 이제 두 번째 거를 살펴보죠. 북한을 국가 또는 사실상의 국가로 인정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형법 제2장의 외국에는 북한이 포함될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라 국자를 썼으니까. 따라서 북한에는 북한 주민이 있죠. 이들은 외국에 있는 외국인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겁니다. 법적으로. 그 다음에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 있겠죠. 그 경우에 북한은 외국인 단체 속에 넣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93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국과 합세하여, 이 합세라는 말은 여적에서 더불 여자의 뜻으로 적국과 더불어 이런 뜻이고,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 그래서 항적이란 대한민국에게 적대 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흔히 여적죄를 이 뜻만 가지고 앞에 규정한 것을 가지고 적국과 더불어 있기만 하면 여적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국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여적죄는 반드시 전쟁 중에만 성립하는 범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가령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한민국 국민 A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하고 그것이 이제 좀 더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상대방과 대한민국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에게 가서 대한민국 전체가 아군이라고 했을 때 상대방 전체가 적군이라고 하면 그 적군에 가담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A, 그가 바로 여적죄 유죄인자가 되는 것이지요. 이때 적국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이름에 나라 국자가 붙어 있긴 하지만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대한민국에 선전포고한 전쟁 상대국, 대한민국에 선전포고는 하지 않았지만 전쟁 상대인 나라, 대한민국을 적대하는 다른 나라, 외국, 대한민국을 적대하는 다른 나라의 단체, 이러한 것들이 우리와 싸우고 있는 상대일 때 적국이고, 거기에 가담한 자에게 여적죄로 처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적죄는 전쟁 중일 것이 전제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도 또 간단치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 김정은 집단 사이에는
아직도 휴전 중인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을 전쟁 중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은 좀 더 깊이 논의를 해서 판단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적죄는 물론 그 죄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예비, 음모, 선동, 선전까지 다 처벌합니다. 이것이 흔히 누구 정치적으로 좀 많이 미운 사람 아니면은 사상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헌정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여적죄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용은 이렇게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